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선풍수과학원 원장 박민찬입니다. 네, 풍수만설 시간이 또 되었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주제가 풍수지리학 고찰입니다. 풍수지리학 고찰. 우리가 풍수지리라는 건 늘 말을 했는데 우리 국민이 정말 풍수지리가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풍수지리가 왜 중요하고 풍수지리가 어떤 위력이 있는지 도대체 이게 과학인지 미신인지 등등을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다시 이쯤 해가지고 풍수지리학을 다시 살펴보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주제를 정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런 말씀을 드렸죠. 서울의 남산이 왜 중요한가를 얘기했습니다. 서울의 남산은 풍수지리학적으로 보면 모란 반개형이었다. 모란 반개형. 꽃이 반쯤 핀 형상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저 국어 사전에는 모란이라는 게 없어요. 모란이라는 꽃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목단이라고 나와요. 목단. 여러분 그러면 목단꽃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목단꽃. 저는 봤습니다. 고스톱 치다 보면은 그 육목단 나오잖아요. 그게 목단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모란 꽃이라는 게 목단 꽃이다. 그래서 반쯤 핀 형상이다. 자, 그런데 왜 모란 반개형인가? 여러분 서울 남산에 올라가시면은 서울 타에 올라가시면은 그 서울 외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을 중심으로 해서 큰 둘레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이 울퉁불퉁 산봉우리가 있죠. 제가 쉬어보니까 약 150개가 되는데 이 산이 다 꽃잎입니다. 꽃잎. 그래서 남산은 바로 남산은 꽃 피는 봉우리다. 모란 반개형이다. 왜 반쯤 핀 형상을 우리는 좋아하는가? 우리는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구자를 좋아했습니다. 구자는 왜 그러냐? 희망이 있다는 거죠. 올라가려고 그러는 그런 기질을 또 저기할 수가 있고, 구는 미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십자를 좋아해요. 이 십이라는 건 이미 다 올라갔어요. 다 꽃이 폈어. 그럼 천상 뭐야? 이젠 지는 것만 남았잖아요. 우리 민족이 추구하는 그런 숫자가 더 희망적이다. 어쨌든 이 남산은 모란 반개형으로서 그런 명당이다. 명당이라는 건 어떤 형으로 이루어졌을 때 인간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어류나 이런 모든 것이 그런 형상으로 됐을 때 명당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남산은 우리 서울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명당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꽃에는 물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한강이 아니라 한남대교를 건너다 오시다 보면은 그 한강물이 바로 그 남산 밑에 물을 주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계속 주기 때문에 이 꽃은 항상 피어 있다. 물이 없어질 때까지는 명당으로 발복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 좋은 서울의 딜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1100년 전 신라 말기죠. 도선국사께서 이 서울을 보시고 그때 당시에 여기는 우리 후손들의 도읍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실제 우리는 이렇게 도읍지로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풍수지리 연구가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길지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기가 훼손됐어요. 왜 그러냐? 서울에 터널 뚫고 개발하고 산 이렇게 훼손하고 이 서울 전체가 지금 콘크리트 아닙니까? 이게 기가 세했어요. 그럼 뭐냐? 인심이 박해주고 여러 가지 아주 정말 요즘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냉정해. 이런 것도 다 우리 지기를 못 밟고 지기가 없고 이런 흉기만 자꾸 발산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앞으로 100년에서 150년, 200년은 길지로 작용을 해요. 그러나
저는 지금 청와대가 흉터고 우리나라 발전을 해선 빨리 이전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청와대를 빨리 이전하는 게 좋겠다. 우리나라에는 그만한 명당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관 남산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죠. 비보풍수가 된 하늘공원, 여러분들이 버린 쓰레기가 그게 길지로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하지요? 자, 이 쓰레기 과거에는 그냥 우리가 쓸모없어 그냥 어떻게 이걸 주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당시 그 상암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죠?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누라는 없어도 장관이 있어야 된다는 게 상암동이에요. 그 지대가 얕고 그 황토질이 돼가지고 물이 잘 안 빠져요. 그 오죽하면은 마누라는 없어도 장관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 말이 있었을까요? 이만큼 그 가치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쓰레기 매립을 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1978년도서부터 93년까지 15년간 서울시의 쓰레기를 그냥 거기다 매립을 했죠. 높이가 98m, 100m입니다. 그리고 또 그 넓이가 27만 평. 대단하죠. 거기다가 길이가 얼마냐? 2.4km입니다. 100m에 2.4km를 쌓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왜 길지가 됐는가? 자, 이 기라는 것은 동쪽에서 남쪽, 동남간에는 좋은 기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서북간에는 기가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기가 빠진다는 건 뭐냐? 좋은 기가 빠진다는 건 뭐예요? 부와 용해, 화목 이런 게 다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서 서북간이 어딥니까? 마포, 상암동 쪽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기가 빠지는 곳인데 바로 이 하늘공원이 막아줘가지고 기가 안 빠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로 해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서울시는 그때부터 많은 발전을 했죠. 실제로 그걸 쌓아놓고 어떻게 지금 얼마큼 발전했습니까? 그 하늘공원 앞에 거기 여러 가지 방송국 다 들어갔어요. KBS부터 SBS, YTN까지 말이에요. MBC 다 들어갔어요. 그게 뭐냐? 한 20층 높이에서 한 50층 높이까지 한 4, 50개가 있습니다. 하늘공원 앞에 그렇게 발전했어요. 지금 그 월드컵 경기장으로 해가지고 그런 그 지역이 하여튼 하늘공원을 매립을 해놓고 그렇게 발전했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아까 말한 대로 그 좋은 기가 막아줘서 빠지진 않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많이 발전했죠. 그 다음에 우리 서울은 우리 대한민국 서울이 중심 맞죠? 서울이 핵심이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좋은 기가 빠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운명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버린 이 쓰레기는 그만한 영향이 우리한테 좋은 영향을 미친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시면 그거 참 풍수질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비보풍수라고 그러는데요. 보완해서 길지로 만든다는 걸 비보풍수입니다. 이런 사실을 2011년도 노무현 정부 때에 우리 문화 상징 100 중에 풍수지리를 다큐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때 아리랑 TV에서 제가 이것을 시나리오부터 다 작성을 해가지고 25분간 다큐를 만들어서 그 100가 중에 풍수지리가 세계적으로 방송이 됐다는 거. 그때 우리 동영상 다 보여드렸죠. 제가 그때의 하늘공원이 길지가 그래서 비보가 됐다. 이런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차관 여러분들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좋다니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풍수지리와 고찰. 여러분 풍수지리를 아마 제대로 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풍수지리라는 것은 인류가 발생하면서 동시에 시작이 된 겁니다. 인류가 발생하면서 같이 시작이 됐는데 이걸
여러분들은 전혀 알 수가 없어. 왜 그러냐? 이 풍수지리 하는 사람까지도 이 원리를 모르니까 알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풍수지리가 왜 중요하고 왜 과학이죠? 과학이고 얼마만큼 영향이 미쳐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어떻게 영향이 미치고 있는가 이걸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같이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풍수지리학이란 뭐냐? 자연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인간이 태어나서 추구하는 것은 부와 명예, 화목, 건강입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은 네 가지를 추구해요. 이 네 가지를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운이 있어야 됩니다. 운은 기에서 결정된다는 거. 대표적으로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은 기가 있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뭐냐? 음기와 양기죠. 음기와 양기에 의해서 운을 갖게 할 수 있다. 이 운이 있어야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풍수지리학이라는 것이 바로 자연을 활용해서 그 운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 해당되나요? 아니죠. 전 세계인이 똑같죠. 그렇죠? 전 세계인이 운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류가 다 운이 필요하다, 중요하다라고 다 인정하면서 운을 개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역사책에 보셨습니까? 자,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운이 어떻게 된다 얘기하셨나요? 공자님이 운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나요? 예수님이 운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밝혀낸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이 운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인류가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는 많이 개발했지만 이 정작 필요한 운을 개발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풍수지리학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도 이거 운을 개발하려고 운을 연구하려고 이거 뭐 공부한 게 아니에요. 풍수지리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운이 결정되는 과정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풍수지리학을 모르고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면 풍수지리학자라고 해서 이걸 다 아나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저밖에 없어. 전 세계에서 아무도 없어.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왜? 제가 이걸 최초로 밝혀낸 거니까. 자, 그래서 이 풍수지리학이라는 것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제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가만히 보고 계세요. 지금 풍수지리를 활용하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내가 풍수지리를 활용하고 있냐고요? 참. 자, 풍수지리라는 건 아까 대표적으로 음기와 양기라고 그랬죠. 기를 활용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숨을 쉬고 있잖아요. 숨은 뭐가 있으니까 쉬어요? 공기 아닙니까? 기를 활용해서 내가 숨을 쉬고 산단 말입니다. 이게 풍수지리라니까요. 가만히 있어도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것도 여러분이 지금 풍수지리를 또 활용한다니까. 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걸 잘 들으시면, 열심히 들으시면, 기가 잘 통하면 긍정입니다. 긍정은 발전할 수 있어요. 이게 기가 잘 통하면 긍정하는 겁니다. 자, 기가 안 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부정은 발전할 수가 없죠.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여러분들 이거 내 말을 부정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뭐냐? 기가 막히면은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풍수지리학이에요. 어디 가면은 다 분위기라는 게 있어. 그죠? 우리 사무실에도 분위기가 있고, 어느 모임에 가든 뭐 어느 장소에 가든 단체 다 분위기가 있어. 그게 뭐냐? 분의 기, 그게 기운 기자 아닙니까? 분의 기가 좋으면 그 단체에서 하는 일이 잘 돼요. 분위기가 나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발전하려면 분위기가 좋아. 그 집은 잘 돼. 분위기가 나쁜 집은 안 됩니다. 망하려면 분위기가 나빠. 우리 예로부터 고사성어에 뭐라 그랬습니까? 가화만사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예요?
가정이 평화로워야 만사일이 잘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결국은 분위기입니다. 그 가정의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풍수지리학이란 말입니다. 그 풍수지리학은 이렇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흥하고 망하는 것까지도 다 풍수지리학이라니까요. 흥망성쇠. 국어사전을 보실까요? 국어사전에 어떻게 되느냐면 풍수지리란 땅의 형세를 보고 사람의 길흉화복을 연결하여 설명하는 학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어사전에 풍수지리란 이게 뭐냐? 흥하고 망하는 건 풍수지리의 영향이라는 것이 국어사전에 명시되어 있다니까요. 그거를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걸 정의를 해보니까 풍수지리학을 정의를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풍수지리란 만물의 형상과 땅에서 만물의 형상과 자연에서 발산하는 기를 활용하여 인간 운명을 결정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어사전하고 의미가 같은데요. 제가 더 과학적이고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정의를 한 겁니다. 형상과 기를 활용해서 인간의 운명, 흥망성쇠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흥하고 망하는 것은 풍수지리 영역이라는 기정사실입니다. 예로부터 조상의 묘가 좋으면 자손이 잘 되고 묘가 나쁘면 자손은 안 된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 그게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그게 풍수지리학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거를 제가 1994년도 SBS에다가 그것이 알고 싶다는 논문을 보내가지고 당시에 과학으로 증명했죠. 정자 실험을 해가지고 부모와 자식은 기가 통한다는 것을 정자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했죠. 이게 과학으로 최초 입증한 사례입니다. 인류가 풍수지리가 다 내려왔지만 동기가문서를 내려왔지만 이걸 임상실험을 해서 과학으로 증명한 것은 제가 최초로 한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 풍수지리학의 그걸 살펴보게 되면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제 연구 결론이 뭐냐면요. 위대한 자연을 활용하면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자연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밤이 되면 자야 돼. 낮이 되면 활동하고, 그죠? 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여름이니까 이게 옷을 벗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 자연이 더우면 우리는 스스로 벗어, 추우면 스스로 입어야 돼요. 이게 뭐냐? 자연에 따라서 우리 인간은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자연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인간의 운명은 자연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흥망성쇠까지 자연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지구상에 더 중요한 학문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류 최초 밝혀냈다는 것은 저 박민찬이가 밝혀냈지만 이건 뭐라고 다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런 사실을 제가 그동안에 많은 얘기를 했고 방송도 많이 했지만 기사도 많이 나가고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말이죠. 너무 답답해요. 이걸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풍수지리학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2003년도에 국군이 깨져서 나라가 망한다고 이미 국회 정론관에 가서 2007년도에 기자회견을 했죠. 캐도남마 박정진 캐도남마에 가서도 생방송으로 얘기를 했고 그동안에 수백 회 다니면서 강의를 했고 신문 언론에 한 것만 해도 제가 신문에 보도된 건 다 해서 400여 됩니다. 세상에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애걸 구걸 여러분 이거 해야 됩니다 저래 해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이렇게 중요성을 얘기해도 이게 대한민국 사람이 어떻게 한 사람도 이걸 못 알아보니 정말 성경 말씀대로 내 탓이오 내 큰 탓이로 쏘이다를 찾아야 됩니까? 박미천 탓으로만 여러분 돌릴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나라가 망한다면 대통령은 덜 걱정을 해요. 다른 사람은 걱정할 게 없어. 왜냐? 모르면 걱정을 안 해요. 아는 사람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나라의 걱정을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알기 때문에.
지금 뭐 암이 5기가 됐어. 5기가 되는데 암을 5기가 된 줄 모르면 걱정을 안 해요. 그러전 요새 의학이 좋으니까 고치겠지 하고 있어요. 근데 암이 5기라는 거 알면은 걱정인 거예요, 이제. 이 나라가 망한다는 걸 분명히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밖에 걱정할 사람이 없어요. 정말 저 많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풍수지리학이 언제 발원됐는가? 아까 말씀드렸나요? 인류가 발생하면서 동시에 발원됐다. 그런데 이 이치를 아무도 모르다 보니까 이 풍수지리학이라는 것이 정말 정말 쓰레기가 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자기가 풍수지를 활용하면서 다 살고 있으면서 이걸 미신이라 믿지 말라 그래요. 특히 기독교에서 얼마나 이게 무식한, 몰랐을 때는 내가 무식한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하는데 알고 나서도 미신이라 그러면 정말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거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석가모니 예수 공자도 다 풍수지략을 활용해서 살았는데 자기 스승도 이걸 미신이라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내 앞에 나타나봐요. 나하고 정말 이거 풍수지리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미래 지향 쪽으로 한번 나랑 토론해보자고. 누가 나라를 살릴 수 있고 누가 각 정책을 다 효율적으로 현재보다 100% 현재 10%라 그러면은요 100% 효율이 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 한번 나랑 얘기해보자고요. 그래서 정말 이 풍수지리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미래는요 풍수지리밖에 없는 거예요. 희망이에요. 지금까지 인류는 노력으로 살았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10%고 풍수지리학 영향은 90%입니다. 10% 살았어요. 뭘 가지고 10% 살았는가?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은 어떤 노력을 했는가? 우리 인류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개발 쪽으로만 했습니다. 개발을 노력을 통해서 했는데 자 이제 개발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할 게 없어요. 달나라를 할 게 없어. 해먹을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부도 창출하고 거기서 뭔가 즐거움도 보람도 했는데 이제 해먹을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불행한 길밖에 남을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에는 물질 만능 시대라서 물질 가지고 행복했는데 이제 물질이 끝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물질 플러스 정신세계가 같이 가야 돼요. 돈도 있어야 되지만 이 정신, 정말 행복이 무엇인가? 이거를 운명을 통해서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것은 이게 4차원의 세계인데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제. 자연활용법, 풍수지리학. 이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라스트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인류가 발생된 이후에 이걸 아무도 밝혀내지 못했는데, 박민찬이가 어떻게 이걸 밝혔는가? 저는 1100년 전 도선국사의 풍수지리를 전수받은 사람으로서 35년간 이 연구 끝에 밝혀낸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박민찬이 어떤 개인의 제가 무슨 똑똑하고 훌륭해서 밝혀낸 게 아니고 이게 우리나라 자연 위력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자연이요.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위력이 있습니다.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쉽게 말씀, 우리나라가 지구의 중심축이지 아닙니까? 축. 중심이다 말입니다. 지구에. 27도 3이니까 거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중심이라는 의미는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부모. 부모입니다. 어머니. 우리나라가 세계의 어머니, 중심의 나라입니다. 이 중심은 어떤 그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연을 보니까 이렇게 위력이 좋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활용법을 알면 우리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를 리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연 덕으로 우리 중심, 지구의 중심 축인 나라에서 이런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이것을 이미 500년 전에 그 격암유록이라는 그 예언사가 있죠.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500년 전에 이미 그걸 예언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는가? 만국활개 남조선이다. 우리 저 대한민국 땅에서 세계 인류의 진리를 밝혀낸다고 500년 전에 그랬어요. 또 밝히는 게 뭐냐? 지상선국 조선하라고 그랬습니다. 지상선국 조선하. 우리 대한민국이 신선이 사는 나라가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걸 연구해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상에 어떻게, 제 연구가 국민소득 30만 불 된다는 건 여러분 들으셨죠? 당연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은 6만 5천 달러가 되고요. 룩셈부르크가 13만 5천 달러입니다. 우리는 30만 불이 된다는 거예요. 재생명리라고 그랬죠. 재물 있으면은 명예도 사고 학문도 사고 색도 사고 다 사는 거야. 돈 있으면 다 끝나. 여러분 걱정이 뭐예요? 90% 이상이 다 돈 걱정이에요. 돈만 있으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 되는 방법을 나왔다. 이것이 우리나라 자연의 위력 덕분에 박민찬이가 이것을 알게 됐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오늘 풍수지략 보차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전 다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허경영 얘기 많이 들으셨죠? 나 그 양반 며칠 전에 만나고 왔는데 허경영 얘기 들으셨죠? 그 양반보다 제가 10배, 100배 더 큰, 그 양반은 뭐 결혼하면은 결혼자금 뭐 10억씩 준다고 나는 100억씩 줄 수 있다는 겁니다. 100억. 그러니까 이것을 그분은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을 못해. 그러나 저는 과학적인 설명이 가능합니다.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나 나타나 뻥이 아니고 진리로서 우리가 다 같이 알게 되면 된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거 뭐 제가 혼자만 알고 있다면 이제 다 소용없죠. 몰라보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한테 박민찬 풍수가가 이거를 연구해서 완전하게 밝혀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 아, 이거 정말 대단하다. 정지영 회장 말씀대로 해봤어? 해보자고요. 된다니까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